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소방설비기사 단기 합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동구라고 하고요. 네, 자, 첫 번째 소방설비기사는 어떤 시험인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소방설비기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전기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 분야가 있습니다. 기계 분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소방 설비를 시설하는 업체에 취업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두 가지를 취득하는 게 취업에 유리하고요. 나는 그게 아니고 그냥 소방 안전관리자로 나는 취업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기 분야든 기계 분야든 둘 중에 하나만 취득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소방설비 기사를 취득을 하시게 되면 바로 소방안전관리자 1급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2급까지는 많고요. 1급부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1급을 가지고 계시면 아무래도 취업하는데 더 유리하겠죠. 없는 사람보다는. 네.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방설비 기사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시면은 거의 6개월 이내에는 아마 거의 다 취득을 하십니다. 네, 자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25년도에 대비해서 이제 제가 OT를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아직 시험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험 일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시험 일정을 이렇게 띄워놓은 이유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7일, 플러스 마이너스 7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7일이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3월 14일. 그죠? 3월 14일. 그 다음에 얘는 뭐 한 8일? 한 8일. 예. 그래서 하여튼 플러스 마이너스 요 일주일 정도의 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항상 첫 시험은 항상 3월 초에 3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까지도 이제는 갑니다. 왜냐면 CBT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1회를 보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25년도 1회 대비를 하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슬슬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필기 시험은 원래 CBT 전에는 3월 첫째 주에 많이 봤었는데, 지금 CBT로 바뀌면서 시험이 훨씬 더 뭐예요? 앞당겨진 겁니다. 앞당겨져서 2월 달에 기사 첫 시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3월 달이었지만. 그래서 1차 필기를 합격을 하시면요, 이제 CBT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봅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봐가지고 60점, 60점 이상 넘게 되면 합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로 이렇게 클릭해서 이제 제출하기. 그래서 제출을 딱 하게 되면 몇 점에 합격되셨습니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막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그 당일날 합격 여부를 알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한 2주, 1주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합격자 발표가 나요. 그럼 합격자 발표가 나면 이제 서류 심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 2차를 보시는 거예요. 2차는 4월 27일부터 5월 17일인데 얘도 하여튼 플러스 마이너스 7일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실기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2회, 3회 자 일정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전기 분야, 아무래도 기계가 쉽냐, 전기가 쉽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전기를 전공하신 분들은 당연히 전기가 쉽다고 하고, 기계를 전공하신 분들은 당연히 전기가 어렵고 기계가 쉽다고.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전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기를 한번 보시면 필기는 총 4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과목. 그래서 소방 원론, 소방 전기 일반, 관계 법규,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 이렇게 해서 네 과목이 되겠고 그러면 만약에 나는 기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소방 원론, 네, 그다음에 법규, 요거는 똑같습니다. 요거 똑같고요. 그다음에 유체역학, 이제 유체역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방 전기잖아요. 소방 기계 시설의 구조 및 원리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기 분야를 취득을 했어. 취득을 하고 기계 분야를 보고 싶어. 그럴 때는 요 소방 원론하고요. 예, 법규는 어떻게 되더라? 예, 그쵸. 면제가 되는 겁니다. 면제가. 그래서 면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의 두 과목에 대해서만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면제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소방 유체역학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소방 구조 시설의 구조 및 원리가 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 네 과목을 전부 다 보셔가지고 어떻게 60점을 넘기셔야 된다 이거죠. 예, 그죠? 그리고 과락이 있다. 기사는 과락이 있기 때문에 한 과목당 무조건 몇 개씩은 맞으셔야 된다. 8개씩은 무조건 다 맞으셔야 돼요. 8개씩은. 내가 60점이 넘겼다라고 하더라도 한 과목당 7개를 맞았다. 어느 한 과목에서. 그러면 과락이라 해서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점 어떻게 하자? 무조건 8개 이상은 맞춰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60점 이상을 넘기시면 된다. 네. 그럼 이때 필기는 어디에서 점수를 많이 땁니까? 라고 하는 건데 뒤에서 설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있죠? 과목별 객관식 20문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를 합격을 하시면 이제 실기로 넘어가시는 거죠. 예. 근데 솔직히 필기는 걱정을 안 합니다. 예. 여기 요 필기는요. 거의 90% 이상의 합격률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이면 한 분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 100%도 물론 나오는데 희한하게 100%가 잘 안 나와요. 예, 보면은 거의 한 80에서 90% 거기까지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명이면 1명, 예, 한두 명 정도 떨어지고 2명도 많아요, 실은. 1명 정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거의 다 합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이제 실기예요, 실기. 실기가 문제인데 실기는 소방전기 시설의 설계 및 시공이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필답형에서 1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건 픽스입니다. 예전에는 16개, 뭐 17개 막 이렇게 뒤죽박죽 했다가 지금은 18문제로 딱 픽스를 시켜놨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단답 30%, 시퀀스 10%, 논리회로 뭐 10%, 나머지 개통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유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단답이 거의 한 6, 70%가 단답이에요. 6, 70%가 거의 다 단답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30%가 뭐 시퀀스, 논리회로, 개통도 뭐 이렇게 비중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단답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단답이 어디에 나오냐? 다 어디? 소방전기 일반하고 소방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 요 두 과목이 요 두 과목에서 단답형으로 거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에서는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보시면서 문제답 하시면 나중에 어디서 이 실기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도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해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해설을 여러분들이 다 실기에서는 그 해설 자체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 때 문제 답만 보지 마시고 그 밑에 있는 해설을 나중에 요거는 외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 분야로 가면 기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 원론하고 소방 관계 법규는 그렇죠. 중복이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소방 유체역학과 아까
소방 기계 시설의 구조 및 원리 이렇게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뭐를 딸 건지 나는 전기다 그러면 전기를 먼저 따시고 기계를 하셔도 되고 나는 기계다 그럼 기계를 먼저 하시고 전기를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나는 뭐 그냥 면제 안 받아도 면제 받아도 나는 다 자신 있어. 예, 그럼 면제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2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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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문제. 그래서 총 몇 문제? 80문제. 네. 6, 8에 48. 그죠? 그래서 48개. 48개를 맞히면 합격이다. 다만 한 과목당 몇 개는 8개씩은 충분히 맞춰 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필기는 합격을 했다. 그럼 어디로? 실기로 넘어가자. 자, 실기도 마찬가지. 소방기계시설의 설계 및 시공이고 얘도 마찬가지 18문제로 얘도 픽스가 됐고요. 네. 그래서 요 유체역학 그 다음에 구조 및 원리 요 두 가지가 요 단답에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필기에서 안 배운 내용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실기에서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기 분야와 기계 분야 이렇게 두 가지 두 과목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필기는 60점 이상 합격이고 과락 40점 미만 불합격이다. 그래서 몇 개죠? 8개. 8개 이상은 맞춰주셔야 됩니다. 7개부터는 탈락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실기 60점 이상 합격. 네. 그래서 이번 24년도 그죠? 24년도 이해가 여러분들 대박이 났습니다. 몇 프로 나왔냐 합격률이 60% 나왔습니다. 네. 60%. 그럼 10명 중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10명 중에 6명 합격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 최다의 합격률을 냈습니다. 네, 공단에서요. 네. 지금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24년도에는 조금 후하게 쳐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25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네. 자, 그럼 소방설비기사 시험 어렵지 않나요?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필기 5개년 합격률이다라고 해서 보시면은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좀 매칭이 안 되지만 자, 19년부터 네, 자 23년도까지 이렇게 봤을 때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 이게 진한 거는 전기 분야고요. 이게 흐릿한 거는 기계 분야거든요. 보시면은 거의 뭐예요? 전기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다 50% 여기만 떨어지고 거의 이제 50% 가까이 육박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떨어지죠? 왜 이렇게 떨어지죠? 시험이 어려웠나요? 시험이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뭔가의 이유가 있었겠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기계 분야. 기계 분야가 아무래도 조금 뭐예요? 전기 분야보다는. 그래서 조금 낮죠? 또 여기는 또 높고 좀 낮고 그죠? 그러니까 별 차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통계고. 자, 어찌됐든 저희 에듀윌에서는 10명 중에 한두 명 외에는 모두 합격하셨습니다. 제가요 그 오전에 제가 국비센터에서 소방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20명 내외입니다. 20명 내외인데 그거 보시면 제가 통계를 딱 봤을 때 저희 학원만 봤을 때 국비센터에서 학원만 봤을 때 거의 8, 90%다. 80%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통계는 그냥 통계고 우리 학원 것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실은. 네, 이건 전국에서 본 거고요. 자, 실기는 어때요?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예전이라고 하면 10년 전에는 소방 실기 같은 경우도 뭐 한 번에 거의 다 붙었고요. 뭐 두 번째까지 보는 분들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두 번까지 보시는 분이 있고 많게는 3번까지 보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시험의 유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개통도가 50%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가지고 개통도를 풀면은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단답 공부보다는 개통도 공부로 위주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한 번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개통도가 50%에서 10%로 확 줄어버렸어요. 네, 심지어 24년도 1회, 2회는요, 아예 개통도, 가닥수 세는 그 문제 자체를 아예 내지도 않았어요. 다 단답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합격률이 좀 많이 안 나왔었죠. 예. 그다음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팍 터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실기는 필기보다는 좀 어렵죠. 아무래도 이제 주관식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평균 보면은 한 2번 정도까지는 대부분 많이 보세요. 저희 국비센터의 현황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실력으로 어려운 난이도 대비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그렇지만, 하여튼 뭐 제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제가 딱 중요한 포인트를 딱딱 집어서, 그죠? 그리고 뭐가 잘 나오고 뭐가 안 나오고 이런 포인트를 딱딱 찍어서 설명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합격률은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잘 나오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저를 믿고 수강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필기 단기 합격 전략은 그랬네요. 네. 자, 필기는 60점만 넘기자. 예, 맞습니다. 뭐 필기나 실기나 똑같죠. 그죠? 예, 그래서 60점만 넘기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대부분 필기는요, 우리 전기 분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균 7, 80점. 70, 80점 이상 필기는 점수가 나옵니다. 예, 나오고요. 기계는 조금 떨어져서 기계 분야는 60점만 맞자. 60점만 넘기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출제된 적이 없는 내용은 버리자. 네. 그래서 맞아요. 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것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네. 여기도 나오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건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다가 아주 간혹 가다가 한 2, 3년 만에 처음 또 오랜만에 하나 나왔어. 네. 이런 거는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풀기도 어려워. 예. 이런 건 그냥 과감하게 뭐 하자? 그냥 버리자. 그죠? 버리자. 근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강사가 계속 풀어줘. 예. 그거는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판단을 해서 풀어드리는 것이지. 그죠? 여러분들은 판단 안 하셔도 됩니다. 강사님들이 다 알아서 판단을 해서 버릴 거 버리고 줄 거 줍고 다 하는 거니까 잘 따라오시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출제된 것 중 지엽적인 것은 버리고, 세 번째, 출제된 것 중 아주 어려운 것은 버리자. 그죠? 예, 그래서 다 버리자네요. 버리자. 그죠? 예, 한마디로 뭐예요? 예, 어려운 거 버리고 잘 안 나오는 거 버리자. 뭐 그거죠. 그죠?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버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버려드립니다. 저희가 선택을 해서 저희가 버려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추스려서 버릴 거 버려드립니다. 네. 자, 선택과 집중. 네, 그래서 첫 번째, 단순 암기는 노. 이해 위주의 암기를 해야 된다. 네, 소방은 특히 그렇습니다. 소방은 단순 암기를 하게 되면 물론 필기는 합격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나중에 어디에서? 실기에서. 실기에서 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해 위주의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 나만의 서브노트, 그 다음에 용어, 공식 정리를 좀 하는 것이 좋고, 기본적인 문제에서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 2번에 보시면 나만의 서브노트가 필요하고, 그래서 용어나 공식을 정리하는 건데, 자, 우리 교재에서는 내용이 쭉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필요 있는 것도 있고 필요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추스려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요한 부분을 나만의 서브노트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특히 전기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무조건적인 정답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8가지 정도의 무조건 정답이 있어요. 예, 무조건 정답.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요겁니다 라는 무조건 정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아예
강의를 첫 시작할 때 8가지의 무조건 정답을 정리를 싹 해요. 싹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쫙 풀죠. 예, 그럼 답이 막 쑥쑥 보입니다. 네, 그래서 막 구조 같은 경우는요, 막 80점, 막 90점, 예, 몇 년 전에 100점도 나왔습니다. 예, 100점은 왜 나왔냐? 그 친구는 예, 제가 버리자 했었잖아요. 안 나오는 것들. 예, 그 버린 것도 이 친구는 버리지 않고 다 주워서 암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100점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 이후로는 100점짜리가 없습니다. 그게 불과 한 6년 전 내용입니다. 네. 자, 그래서 필기 과목별 합격 전략 공통 분야. 그래서 공통 분야는 아까 소방 원론과 관계 법규였다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관계 법규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이제 암기 위주죠. 법이니까 다 암기해야죠. 법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암기이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고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으셔서,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강조 부분에 위주로 학습을 해야 된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강사님이 찍어준 거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외워야 되는데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소방 원론. 예, 소방 원론은 요거는 기본 개념 충실히 이해하고 고득점 전략 과목이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소방 원론은 80점, 80점부터 90점까지 점수 쫙쫙 빼는 과목이에요. 쫙쫙 빼는 과목. 그 다음에 법규 80점. 요거는 80점보다는 70점. 요건 조금 낮출게요. 왜냐면 암기가 강하시면 또 점수가 잘 나오는데 좀 암기가 약하신 분들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은 70점. 그래서 실제로 저도 80점 이상은 못 넘겼고 어떻게 70점 간신히 넘긴 기억이 납니다. 한 20년 됐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필기 과목별 학습 전략인데요. 첫 번째 이제 전기 분야네요. 전기 분야. 자, 전기 분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방전기 일반이 있고, 그 다음에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원리. 네. 자, 뭐가 어려울까요? 네. 전기를 처음 하신 분들은 여기서 과락이 많이 나오고요. 전기를 나는 했다. 기사를 하고 넘어왔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점수가 무지 잘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요 부분. 소방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 요거는 나중에 이제 실기와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정답이 있기 때문에 범위는 넓지만 그래도 시험에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이 정해진 뭐 이렇게 딱 정해주잖아요.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그 내용만 봐도 여러분들 충분히 점수는 80점 이상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방전기 일반은 상대적이에요. 전기를 하신 분들은 80점 이상 나올 것이고 나는 전기를 처음 했다라고 하게 되면 60점만 넘기자. 어찌게든 60점만 넘기자. 이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10명 중에 한두 명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과락이 나와서 그래요. 네. 다른 건 점수 잘 나옵니다. 근데 요 소방전기 일반에서 과락이 나와서 한두 분이 불합격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게만 잘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락주의 과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계 분야예요. 기계 분야. 자, 기계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체역학. 이 유체역학이 좀 어려워요, 이게. 일단은 첫 번째 암기할 단위도 많아요. 용어도 많고 그 다음에 암기한 단위를 가지고 또 환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특히 전기 전공하신 분들이 이 유체역학을 들을 때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요 유체역학이 뭐다? 과락주의 과목이에요. 얘도. 그래서 이 과목은 마찬가지예요. 60점만 넘기자 이거예요. 60점만 넘기자. 그러면 합격일 것이다. 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다. 그래서 실기시험에서 높은 비중이다. 마찬가지죠. 전기 분야든 기계 분야든 구조 및 원리는 실기시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얘도 마찬가지 80점 80점인데 좀 7, 80점 이렇게 사이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점수는
잘 나오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네. 자, 실기는 어떻게 출제되나요? 라고 하는데요. 네, 한번 보죠. 첫 번째, 이게 이제 조금 바뀌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직 정착은 안 됐습니다. 아직 정착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전기 분야를 예를 들면, 개통도가 뭐 무조건 10점에서 15점이 나오다가, 예, 또 아예 안 나오는 차도 있고요. 예, 그래서 단답을 위주로 막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23년도에는 개통도보다는 단답 위주로 확 내버렸어요. 개통도 안 내버리고. 그리고 24년도 1회, 2회도 마찬가지로 개통도 안 내고 단답 위주로 많이 냈고요. 그리고 24년도 3회는 아직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그건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이렇게 조율을 하는 단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자, 그래서 계산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필답형이 있고요. 그래서 계산형은 문항수는 12개에서 한 15문항, 필답형은 한 3문제의 문항이 있고, 비중은 60, 70%, 30의 필답형은 30에서 40. 네, 그래서 목표 점수 55점, 필답형 15점. 네, 그래서 70점 플러스 알파. 예, 요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시험 유형을 바꿔주는 단계이다. 그래서 요거는 의미가 없으니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실기는 그럼 어떻게 나오냐? 예, 어떤 유형입니까? 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 그 소방에서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감지기잖아요. 감지기. 그죠? 감지기. 그러면 이 감지기는 자, 몇 제곱미터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감지기의 개수를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치 뭐예요? 면적에 따른 이 조건표거든요. 예, 그래서 요렇게 뭐다? 이렇게 구멍을 빵빵 뚫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 이렇게 적으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단답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이제 나중에 수업을 들으시면 필기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필기에서 하는 내용인데 제가 그러죠. 실기 때 나오니까 필기 때 외우세요. 100% 외우세요. 그래서 외우시면 이런 거는 굳이 실기 가서 외우지 않아도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면적 기준을 이렇게 딱 쓰는 건데 많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요 내용과 요 내용이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과 요 내용이 같아요. 실은. 네, 그래서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밖에 없다. 쓸 거는. 네, 이제 그런 요령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원을 다니고 인강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좀 더 쉽게 어떻게 하자. 이해하고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인강을 들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령도 마찬가지 같이 알려드리니까 수강을 하시면 좋죠.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계산형. 그래서 이제 계산형은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기계 분야. 예, 기계 분야.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 프레션 밸브의 스프링클러 설비의 간선 개통도이다. 기계 분야가 아니네. 전기 분야네요, 얘도. 네, 그래서 뭐 감지기의 공통선과 전원 공통선은 분리해서 사용하고 프리액션 밸브용 압력 스위치, 템포 스위치 및 솔레노이드 밸브 공통선은 한 가닥을 사용하는 조건이다. 예, 무슨 얘기야? 예, 배워야죠. 그죠? 그래서 가닥수, 개통도가 나오면 개통도에서 뭐를? 가닥수를 쓰시오. 그리고 그 용도에 대해서 쓰시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쓰는 거죠. 예, 근데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냥 간단한 OT에서 처음이니까 무슨 얘기야 하지만 다 차근차근 배우시면 진짜 쉬운 문제 중에 딱 하나예요. 딱 보자마자 몇 가닥에 뭐뭐 다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개통도. 그래서 이제 프리액션 밸브에서 그래서 이제 감지기는 무슨 방식이고 가닥수는 뭐가 들어가고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요 그림이 딱 주고 가닥수를 계산하고 용도에 대해서 쓰시오. 뭐 이런 식의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거 나오면 땡큐인데 이제는 이런 내용이 이제는
잘 안 나온다. 나오더라도 한 문제 나온다. 한 문제.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5개 소화전 그림과 같이 설치되어 있을 때 아래 조건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네. 그래서 뭐 단 그림의 y는 지면에서 방수구 간의 거리 x는 방수구에 물이 도달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조건을 읽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 요거 길가에, 그죠? 길가에 보시는 거. 네. 그래서 요 값을 x의 값을 뭐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기에서 기본적인 공식이 숙지가 되시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문제예요. 쉬운 문제입니다. 네. 근데 그 쉬운 문제를 준비가 안 되면 이게 잘 못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막 그 제가 아시는 분도 보면은 처음에 몇 점 나오셨어요? 뭐 20 몇 점이요. 두 번째 30 몇 점이요. 두 번째는 더 나와야 되지 않아요? 세 번째요. 55점이요. 아이고 1년 지났네. 이번에 꼭 합격하세요. 합격했어요. 몇 점으로? 75점으로. 그래서 시험 4번 만에 합격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점수가 계속 어떻게 했어요? 계속 오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 보면 합격하시겠구나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딱 올해 합격하셨어요. 75점으로요. 몇 점으로 시작해서 20 몇 점? 25점인가? 25점부터 시작을 해서 75점까지 끌어올려서 이번 24년도 2회 시험에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연세는 62세 되셨습니다. 아주 친하게 지내는 분이에요.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해서 뭐 모르는 문제 있으면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주고받고 풀이해드리고 계속 그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맙다고 문자도 오고 그죠? 자, 그래서 필기 실기 한 번에 합격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뭐 별거 있습니까? 무조건 공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필기 실기 연기학습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소방전기 시설의 구조및 원리 이거 우리 1차 필기에서부터 계속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제답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얘는 문제답 하지 마시고 문제 읽고 답을 찍었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밑에 있는 해설 있잖아요. 그 해설을 나중에는 실기에서 쓰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눈에 익히게끔 그냥 필기 때 쭉 읽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넘어가지 마시고 해설까지 같이 보는 습관을 들이시고 더 좋은 거는 쓰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필기 때 한 번에 합격하시려면 여러분들 필기 때부터 이 과목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잘하면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전기 일반 요거 계산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비중은 여기에 두시면 돼요. 어디에서요? 필기에서요. 그럼 나중에 어디? 실기에 가서 한 방에 붙습니다. 근데 문제답 하시면 조금 어렵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필기 하실 때 해설까지 같이 계속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쓰는 것까지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자, 그래서 기계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기계 분야도 소방 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70%죠. 70%.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부터? 이미 필기에서부터 실기에 염두해서 같이 해설과 같이 연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실기는 이미 필기에서부터 준비가 돼야 된다. 필기는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유체역학, 유체역학도 계산 문제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수박 유체역학 그것도 기본적인 근데 유체역학을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요. 일단 기본적인 단위하고 용어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어느 정도 숙지가 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지 그게 안 되면 조금 힘들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기출만 풀어도 합격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출만 풀어도 합격할 수 있을까요?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기출문제 비중이 높은 편이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요, 인강도요, 그 내용 정리는 잘 판매가 되지 않고 거의 뭐예요? 예, 기출문제. 저희 에듀윌에서도 어떻게 돼요? 11개년 정도를 기출 해설을 해놨거든요. 예, 이제 그걸로만 오히려 판매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내용보다는 그냥 기출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도 됩니까? 예, 그래도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Q&A가 그냥 무지막지하게 막 들어옵니다. 막, 예, 막 기초적인 내용도 막 들어오고, 야, 이걸 모르고 막, 어떻게 하시려고 막, 예, 또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로 예, 기출 문제만 보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봐보세요. 예, 기출 문제 50에서 60%, 실은 더해요. 예, 조금 깎아준 거지. 예, 거의 한 7, 80% 정도는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경향 문제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 나와야 한 문제, 아예 안 나와요. 예, 그래서 특히 소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 이상, 7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응용하는 거, 응용하는 것도 거의 없고 나와야 한두 문제, 한두 문제. 그리고 신경향 거의 이제 잘 안 나오죠. 근데 소방 전기는 신경향이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게 소방 이 규정이 화재 안전 기준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분화가 됐어요. 예. 그래서 화재 안전 기술 기준.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분화가 되면서 조금 신경향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신경향의 문제보다는 기존에 있는 문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필기 같은 경우도 뭐 기출 문제만 봐도 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뭐예요? 해설 같이 보셔야 돼요. 네. 자, 실기. 실기도 마찬가지예요. 실기는 더해요. 새로운 문제, 전기 분야는 X를 치기에는 조금 그런데 좀 세모 칠까? 세모? 예. 실기는 더군다나 새로운 문제가 그렇게 막 자주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그러다 보면은 진짜 합격률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있는 문제를 활용을 해서 출제를 합니다. 예. 다만, 새로운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예. 그래요? 그럴 리가 있나? 예. 보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요. 아주 오래된 문제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한 15년 된 문제, 막 20년 된 문제 있잖아요. 예. 그런 문제를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새롭죠. 예. 그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옛날 문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까지는 안 보니까는 뭐가 나오는지 새로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경향의 문제보다는 조금 오래된 예전의 문제, 그죠? 뭐 한 20년 전에 나온 거, 뭐 18년 전에 나온 거, 그런 문제를 끄집어낸 거죠. 예. 그래서 신경향의 문제보다는 그런 문제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신경향의 문제는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봤을 때는 24년도까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나오기는 나왔어요.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 25년도부터는 아마 이제 새로운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 예상엔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소방 그 규정이 바뀐 게 이제 24년도면은 2년차 됐거든요. 2년차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서 검토해서 이제 25년도부터는 좀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대거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도 합니다. 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출의 비중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은 탄탄하게. 그래서 기본을 탄탄하게 하는 거는 결국은 필기에서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필기 강의를 하지만 실기와 같이 연계해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꼭 필기에도 나오지만 실기에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필기와 실기를 같이 한 방에 잡아드리는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본이 탄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건 어디서 잡자?
필기에서. 필기에서 잡고요. 물론 실기도 마찬가지예요. 실기도 개통도 같은 거. 개통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체계적인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해를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를 풀어서 이제 응용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게, 막힘없이 풀 수 있게, 막힘없이 가닥수를 계산할 수 있게,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핵심 정리, 기출 문제 풀이. 그래서 결국은 기출이에요. 소방은. 소방은 기출 문제 위주로 많이 보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저희 에듀윌에서의 소방 강사 팀들입니다. 강사 팀들. 그래서 전기 분야 선생님도 계시고 기획의 분야 선생님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합격 전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봤습니다. 네. 아무쪼록 25년도 시험 준비 잘 하셔가지고요.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도록 자,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